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코스피가 연고점을 새로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증시가 들썩이며 코스피는 올해 들어 가장 높게 뛰어올랐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기대되는 지주회사와 금융업종, 그리고 저PBR 업종 등의 반등을 예상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39개의 공약 가운데 약 10개가 주식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AI와 반도체, 2차 전지와 친환경 등 다양한 분야가 정책 수혜 업종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증권주와 지주사의 주가가 크게 올랐으며 코스피는 2.66% 상승한 2,770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1.34% 오른 750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된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앞세워 급등했던 인연주는 주가가 하락했고 공약과 정책 수혜 기대감이 높은 정책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지건설과 형지그룹 등 인연주의 주가는 모두 급락했지만 이 대통령의 정책 공약주인 지역화폐주와 친환경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대선 전국이 막을 내리며 정치 테마주도 수명을 다했다고 전했고 매 대선마다 승패를 가리지 않고 후보별 테마주가 일제히 급락했던 모습이 이번에도 되풀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정책주는 수혜 가능성을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며 지역화폐주를 비롯한 지주사와 친환경주는 한동안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역화폐 관련주인 코나이는 상한가를, 웹캐시는 15% 넘게 상승했으며 한화솔루션 등 친환경주도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디램 시장 1위 등극이란 호재에 엔비디아발 훈풍까지 이어지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올해 1분기 디램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엔비디아 훈풍까지 맞물리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1분기 디램 매출 97억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13조 원 넘게 기록하며 분기 기준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디램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2.8% 오르며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자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4.82% 상승한 21만 7,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알테오젠이 경쟁사 할로자임에 대한 미국 특허 무효 심판 정식 개시 결정을 계기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알테오젠의 파트너사인 머크가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해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의 정식 심판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히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 심판원은 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 개시를 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특허 무효 심리를 개시한 가운데 할로자임의 주장은 대부분 무력화됐다며 특허 침해 소송도 보류될 것으로 예상돼 10월 키트루다 SC의 출시 불확실성도 제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소식으로 알테오젠의 주가는 8.86% 오른 38만 1,00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케터.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또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영향들을 받아가면서 오늘 국내 증시 정말 상승 탄력이 강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오늘 흐름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 오늘 2,77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보다는 확실히 오후장의 탄력이 더 강하면서 상승을 향했던 모습이었고요. 2.6%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 2,770선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좀 시장이 담아내다 보니까 코스피의 탄력이 조금 더 강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영향단에서 조금은 덜 탄력적이었다는 점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3%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750선에서 오늘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정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 담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오늘 주가 자체로 보면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했는데
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담아내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오늘 개인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움직였던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외국인 1,400억 원, 기관도 1,700억 원 담아내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살펴보시면은요, 증권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코스피 5,000피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재명 대통령인데 코스피에서만 그 영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증권주도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주가 오늘은 좀 주인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를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을 보자면 경영진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고요. 또 이 상장사가 인수합병할 때는 공정가액을 적용한다. 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라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런 방안들을 통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결국 직접적인 수혜는 증권주가 본다라고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 거래대금이 확대가 되면서 이 증권주들 호실적을 이미 기록을 했는데 거래대금 그리고 이렇게 수수료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해지면서 2분기에는 실적이 더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유입이 됐던 모습이고요. 또 이 상법 개정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들이 또 담겨 있는데 이를 통해서 시장에서 또 대신증권에서는 전략적으로 상장 폐지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사주 비중이 최대 주주의 비중보다 높거나 또 자사주 비중이 50%를 넘어가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를 콘텐츠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장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콘텐츠주도 그중 하나죠. 이재명 대통령이 K컬처 300조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을 만들고 문화 수출도 50조 원까지 도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방안들로는 R&D 지원이라던가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기대감들 계속 시장에 더해지면서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외교적인 부분들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간 K-뷰티라던가 K-웹툰, K-드라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붙었던 거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국가로 좀 거듭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한중 관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그간 얼어붙어 있던 이 한중 관계에 드디어 좀 녹아드는 기운, 온기가 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까지 오늘 콘텐츠주에 붙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소프트파워 빅5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정책적인 기대감과 함께 이런 외교적인 부분까지도 오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관련주들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CJ ENM 같은 경우 7%대 강세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까지도 수급이 좀 붙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콘텐트리 중앙 6%대 강세, 위즈 스튜디오 3%, M83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일제히 강세 흐름 이어갔던 모습입니다.
네, 시장 전략 같이 채워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루 쉬고 이렇게 다시 새로운 정부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전략들 잘 챙겨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네, 그 안에서 또 수혜주 찾기도 같이 한번 오늘 전략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그동안 지난 몇 개월 동안 비정상적인 것들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장도 여기에 화답하시지 아주 빵긋 웃음을 보여줬는데요. 지난번 한 3년 전인가 그때 새로운 정부 출범할 때도 이런 모습이 발견이 됐습니다. 항상 첫 시작은 희망이 많이 차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럴 때 좋은 포트폴리오를 잘 짜두시면 상당 기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죠. 네, 오늘 확실히 시장에는 희망이 굉장히 깃들었던 모습인데요. 앞으로 진짜 5,000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상방을 향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도 같이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들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 5천 기대감에 불기둥 중권주 더 오를까? 저도 앞서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좀 진짜 증권주가 주인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전에 IMF 직후 97년 이후에 98년, 99년 그때도 이랬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이랬습니다. 시장 내에서 이 증권주하고 창수사 같은 금융주들 이것들이 쭉 먼저 치고 나가고 아직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증권주가 먼저 가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그만큼 개인 투자가들의 이 시장 참여가 많아지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사들의 위탁매매 수수료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우리는 이 트럼프의 이런 이 상호 관세라는 것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이 부분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될 때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죠. 그에 따라서 실제로 실적으로 나타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가져와 주신 종목들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증권주들 52주 신고가를 일제히 경신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미래에셋증권도 강했고요. 또 부국증권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에 따라서 기대감들 모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증권주들 중에서도 이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부국증권의 탄력이 정말 강했는데 사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앞서서도 계속해서 이 주가가 상방을 향하던 모습이었고 부국증권은 사실 조금 부진했던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어떤 종목을 더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 자본시장 쪽에서 이 미래에셋증권은 부동의 일입니다. 자본 규모도 굉장히 크고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연식이 돼서 이 미래에셋이라고 미래에셋이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처음으로 증권사가 됐을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셋이 이 대우증권을 인수하면서 업계 1위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부동의 이 자본시장 1위 업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증권업계 1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부국증권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사주 취득과 소각 여기에서 최대주 지분만큼의 이 자사주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걸 다 소각할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주가가 훨씬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 대선 공약, 이 대선 공약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이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시장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대선 공약을 중심에 놓고 이 종목들을 분석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미래에셋증권과 부국증권 확실히 좀 실적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 우선은 미래에셋증권이 파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부국증권 같은 경우 자사주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붙으면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파트너님은 어떤 거를 픽으로 좀 꼽아주실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1등주가 제일 탄력 있게 잘 나갑니다. 그런 면에서
미래에셋증권을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요번에 2월 달인가 작년 실적을 발표할 때 미래에셋증권이 대규모로 주주 환원책을 내놨습니다. 거의 한 3,670억 규모의 이 말 그대로 주주 환원책을 내놨는데 이게 주주 환원율이 39.8%나 되는 겁니다. 증권업계 중에 진짜 크게 해놓은 곳인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미래에셋증권도 경영권 승계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 소액주주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 소각도 1,369억 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 미래에셋은 앞으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서 거래가 늘어나면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돈을 많이 벌고 그 많이 번 돈을 주주들에게 다시 환원시키면서 또 이 주가도 또 끌어올리게 되고 이런 면에서 이 미래에셋증권은 여전히 앞으로 갈 길이 청천만리로 많은 그러니까 더 우상향해서 갈 길이 많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실적적으로도 뒷받침이 되고 또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좀 재료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런 부분들 증권주 나는 이제라도 좀 올라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미래에셋증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K컬처 300조 시대 국가 전략 사업으로 격상. 네, 사실 저희 마켓업에서 이 K컬처, K콘텐츠 이야기도 좀 많이 다뤘었는데 그간에는 좀 한활령 기대감들이 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쪽 대선 공약에도 이 K컬처에 대해서 확실히 국가 기관 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전략 산업을 지정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수혜를 보게 되는 종목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컨텐츠주들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그 강세를 할 때는 제조업과는 확실하게 차별이 됩니다. 그리고 젊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 K 컨텐츠들을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K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방안들도 좀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만큼 또 종목들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또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됐던 CJ E&M 그리고 하이브도 계속해서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CJ E&M보다는 뭔가 하이브에 좀 더 눈이 가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재료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가져와 주셨잖아요. 네. 각각 어떤 포인트에서 짚어보면 좋을까요? 뭐 CJ E&M은 지난 한 3년 동안 좀 고전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엔터업계에서는 1위입니다. 그만큼 CJ E&M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올 연초에 영화 쪽 산업이 굉장히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쪽 담당하는 사장이라 할까요? 그쪽 부분의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이제 영화 쪽 사업 부분은 새 판을 짜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CJ E&M의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바닥을 쳤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 CJ E&M의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거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연말에 BTS 완전체가 복귀합니다. 이걸로 게임 끝난 건데요. 그리고 이 BTS 멤버들이 개별적으로 군대에서 제대를 하면서 개별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이 글로벌리 월드 투어를 하면서 엄청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때 실적만 봐도 이 하이브의 실적이 지난해 1분기보다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이 BTS의 멤버들이 계속 속속 군대에서 제대해서 복귀를 할 겁니다. 복귀를 하면 또 개인 월드 투어를 또 다닐 것이고 이 하이브는 돈을 예전보다 확실히 분기마다 많이 버는 것을 확인시켜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네, 콘텐츠의 1위인 CJ E&M 그리고 엔터주의 좀 1위로 볼 수도 있는 하이브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와 주셨는데 그럼 사실 이거 콘텐츠 대 엔터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네, 어떤 걸로 꼽아주실까요? 그러나 역시 제가 볼 때는 하이브죠. 왜냐하면 하이브가 지난주에 대선 바로 직전에 이
하이브의 최대 주주인 방시혁 의장이 그 상장 IPO하는 시점에 이 뭐 사기적 부정 행위라고 해가지고 부정 매매해가지고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압수수색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이게 4년 5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프리 IPO 즉 IPO하기 직전에 프리 IPO 할 때 내줬던 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때 당시에 상장 서류에는 공개하지 않은 이 리베이트 즉 그 프리 IPO로 받은 그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매각을 하고 그 차익의 30%를 뭐 돌려받기로 했다. 뭐 이러한 내용이 이 그때 당시에 상장 서류에는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 프리 IPO라면서 대부분 다 공시 서류에 들어가 있고 다만 이 리베이트로 30%를 받는다는 게 그때 당시에 뭐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뉴스에 언론에 타고 나온 얘기가. 그런데 이게 이슈가 되면서 지난주에 이 하이브가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곧바로 다시 원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너무 오래된 얘기에다가 이게 그때 당시에도 이슈가 돼서 한동안 시끄러웠지만 참 위험위험 넘어간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5년여나 지난 지금 와서 다시 이슈한다는 것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싸게 살 기회를 만들어준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이브 최대주주의 이런 사기성 거래 부정 매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을 다 감안해 본다면 하이브는 연말에 이 BTS 그 방탄소년단의 완전체가 복귀한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고 그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임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이브 최근 좀 이슈에 따라서 조정 흐름이 나온 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연말에 이 BTS 완전체 복귀에 대한 기대감들 더해지면은 주가 상방을 좀 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는 포트폴리오 좀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포트폴리오 다시 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포트폴리오 다시 정비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략들 같이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반도체 흐름 강했습니다. 삼성전자 1.5%대 강세, SK하이닉스도 4.8%대 강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디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매수세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습니다. 1.4%대 LG에너지솔루션 상승하고 있고요. 또 금융주들 정말 흐름 강했죠. KB금융도 7% 넘는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의 흐름 강했습니다. 이 할로자임과의 특허 소송 제기가 됐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불확실성을 좀 걷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 유입이 됐고요. 오늘 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강했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여전히 강세에 이어가고 있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6%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새 정부의 첫 인사를 발표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이 지명됐다. 대통령실 내부 고위급 인선도 발표했다. 첫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발탁했고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자, 새로운 정부가 이제 오늘 새벽 6시 20분인가요? 그 시간부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지난 6개월이었던 비정상적인 형태의 정부 구성이 이제 제대로 된 합리적인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그런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굉장히 큰 희망을 갖고 첫 발을 제대로 잘 띄운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도 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기간 동안 말했던 대선 공약들이 과연 어떻게 지켜지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남들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그 포트폴리오에 내 이 종목들을 담고 수익을 나중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주식 투자는 남들이 모두 돌아보지 않을 때 조용히 가서 매수를 하고 남들이 사겠다고 아우성 칠 때 슬라이스 치면서 이 분할해서 매도를 치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주식 투자입니다. 자, 오늘은 대선 공약 중에 첫 번째 세종시 천도 테마주를 가져오겠습니다. 이 대선 공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대선 기간 동안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 공약들을 내놓죠. 근데 이게 실제로 그 공약이 이 정책이 돼서, 즉 우리들이 낸 세금을 갖고 어떤 그 세금에 의해서 재정적 혜택을 받으면서 정책으로서 만들어져 가지고 작동이 되면 실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그 해 경기가 좋던 나쁘던 예산안이 확보되는 대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돈을 버는 회사들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경기 침체일 때 이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쪽은 말 그대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정치인 테마주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이제 남자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인연, 지연, 학연, 인연 이런 걸 통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테마주성 움직임, 그런 종목들은 결국으로 이 정책이 되지 못하면 주가가 계속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그런 종목들은 폭락을 했죠. 하지만 대선 공약으로 해서 정책화될 수 있는,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오늘도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이고요. 이 세종시 테마주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이제 이 지방 유세를 가시고 특히 세종시 쪽에 가셨을 때 이 무엇보다도 이제 세종시로 대통령실과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겠다, 이걸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가 이 집권 여당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됐고 다수당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도 국민의힘 쪽에서 동의만 좀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선 공약에서 이 세종시 천도에 관련된 정책이 실제로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정책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대통령 당장 오늘 저녁 때 퇴근해서 인천에 있는 사저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야 되느냐, 또 이 말들이 많죠. 그만큼 지금 좀 엉망진창이 돼버린 상태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자,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면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돈을 번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지금 당장 코앞에는 이 코스피 3000, 이게 이제 겨우 200 몇십 포인트 남아 있는데요. 이 정도는 지금 이런 기대감만으로 한 달이나 두 달, 길면 두 달 정도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스피 5000을 얘기하죠. 지금 지수의 거의 한 2배 정도 더블을 뛰는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말 그대로 미국과의 이러한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펴가는지를 잘 보시면서
우리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를 꾸며갈 수가 있겠죠. 자, 세종시 천도라는 이 테마주는 말 그대로 이 서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서울을 이 세종시로 그러니까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대통령실 우리가 예전에 청와대라고 불렀던 이 대통령실이 이 세종시로 이전을 하는 것이죠. 이미 국회는 그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부지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부지를 갖고 있고 그게 세종시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종시 천도에 있어서 이 대통령실 이게 이제 그 제2 대통령실에서 꾸며놓고 있긴 있지만 이거를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중심이고 또 이 대통령실이라는 게 청와대 같은 상징성이 있게 그렇게 잘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임기 중에라도 이전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이 약속이 이행이 된다면 세종시는 기존에 한 50만 인구 정도에서 더 늘어난 인구가 많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종시에 대해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 부동산 낙찰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국 1등입니다. 그만큼 세종시에는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이 많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인구가 많아지면 그 많은 인구가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지역의 경제는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자산을 갖고 있던 어떤 사업처를 갖고 있던 이런 뭔가 그 지역의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쪽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천도주들은 기본적으로 세종시와 그 인근 지역의 부동산이나 사업처를 갖고 있는 그런 상장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 실제로 이 종목들이 자기 사업에서 수익을 내서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그 지역에 세종시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오른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뭐 부동산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이걸 뭐 불로소득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재무적으로 충분히 그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한 요인 중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세종시 천도 테마주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세종시와 세종시 주변 충청도 지역의 그 인근 지역의 영기군이죠. 그 지역에 말 그대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회사,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 즉 회사의 주소가 그 지역으로 돼 있거나 그 주변 인근 지역으로 돼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선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런 종목을 찾아서 그 종목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 그 부동산이 말 그대로 세종시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또 얼마큼 가까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개발 가능성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세종시 내에 있는 사업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뭐 시멘트처럼 뭐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든가 좀 공해업소라든가 그러면 시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 있는 세종시 내에 있는 그 부동산은 말 그대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외부 인력들이 이쪽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세종시 내부와 또 그 주변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말 그대로 부동산 개발 차익을 얻을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오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그 담보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소리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외부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 말 뜻은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렇게 현금이 많아지면 새로운 투자, 새로운 사업,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잘 찾아서 지금 이제 그 주가 흐름에 따라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잘 하셔야죠. 기본적 분석으로 잘 찾아내고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 타이밍을 잘만 잡으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종시 이전 테마 이 포인트들 좀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이제 정책주들의 조금 기대감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분석들도 있는데 이런 정책주들 나도 포트폴리오에 좀 담고 싶은데 어떤 종목들을 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종목 찾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링크 통해서 이 김태훈 파트너의 교육방 접속하시면은요 이런 테마부터 전략 또 종목까지 잘 짚어주실 테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는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정책주들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 보시면 앞에 큰 산을 먼저 만들어놨죠. 이 종목 보시게 되면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계룡건설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계룡건설이라는 업체는 이 중견, 그러니까 충청도 지역의 중견 건설사인데요. 이 업체는 토목공사도 많이 하는 업체고 그래서 이 충청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도로들도 많이 수주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지역의 이제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걸 줄여서 세종 행복도시라고 그러는데요. 이 행복도시의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수주해서 실제 공사를 했습니다. 이 말뜻은 세종시로 정부 제2청사가 내려갈 때 가장 큰 수혜를 본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내려가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도 내려가고 또 거기 관련된 일자리를 또 찾아서 사람들이 내려가고 하면서 세종시 지역의 인구 유입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러게 될 경우에는 이 계룡건설은 말 그대로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 한번 이런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그 뒤에 다음 또 이어서 하는 사업들에서도 기존 먼저 했던 사업이 레퍼런스가 됩니다. 이게 경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다음 또 사업도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 말뜻은 이 계룡건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2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그보다 1,000원 낮춰서 19,000원을 보여드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매수할 때는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매수 자양을 가장 늘리는 쪽으로 이 목적을 갖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딱 질러 사지 마시고 내가 100만 원을 산다면 10만 원씩 10번 나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수 단가를 가장 낮은 매수 단가로 한 단계에서 낮추는 거죠. 주가 흘러내리면 흘러내려가는 대로 쫓아가면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2만 원부터 사기 시작해서 19,100원, 19,200원, 300원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게 19,000원 갔는데도 또 내려간다면 앞에서 샀던 것을 한 10주를 또 손점에 치고 18,900원에 또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는 10만 원이면 100주라고 치면 100주를 사는 게 아니라 101주를 사든 110주를 사든 숫자를 늘려가는 겁니다. 낮은 가격에 사면서 늘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손익분기점을 넘겨버리고 그러면 수익도 점점 극대화되는 것이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는 35,0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이 계룡건설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목표가 되고 좀 길게 보시면 짧게 뭐 한 5% 10% 수익에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은 그 큰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지만 듬직하게 이런 분할 매수해서 기다릴 줄 아시는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는 분들은 이 수익을 말 그대로 이제 무릎부터 상투까지 다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럴 기회가 되는 큰 프로젝트가 이 중부 지역에서 세종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고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세종시 인근 단양에 큰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그 말뜻은 이 세종시가 개발되면 주변 인근 지역도 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종목은 바로 성신양회입니다. 양회라는 말 서양에서 들어온 회 이런 뜻이기도 한데 이게 뭐냐면 시멘트입니다. 시멘트인데 이 회사는 종로구에 본점이 있고 이 단양 지역에 크랑크와 시멘트 공장을 크게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북 단양에 있는 이 시멘트 공장과 세종시 사업장이 자산 가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호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 세종시 지역의 어떤 부동산 개발업이나 어떤 건물,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고 할 때 여기에 시멘트하고 레미콘을 대는 건 이 성신양회가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성신양회 주변에 제일 가까운 시멘트 회사이고 레미콘 회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이 성신양회에게 주문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종시와 인근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개발권이 발생을 하면 이 성신양회는 가장 먼저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업에서도 실적이 좋아지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성신양회는 말 그대로 알 먹고 꼭 먹고 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매수가는 일단 9,000원을 매수가는 9,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이 손절가는 8,500원, 이것도 좀 낮습니다. 짧게 가져가고 목표가는 이것도 좀 무거운 종목이라 15,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신양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종시와 인근 지역에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고 세종시와 인근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개발업의 수혜를 보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여기서 전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듣고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찾아볼 종목으로는 계룡건설 그리고 성신양에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타점을 좀 나는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그런 타점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우리 김태훈 파트너의 교육방으로 접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은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공략주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앞에 큰 산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큰 산을 만든 그게 바로 이 대선 기간 동안 이 세종시로 그 대통령실과 국회를 이전하겠다, 완전히 이전하겠다 이거를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 말이 나왔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던 건데요. 근데 사실 이 회사도 이 지역에 그 세종시와 인근 지역에 공장들을 갖고 있어요. 자산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이런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의 증가에 중심을 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 회사는 어디냐면 바로 유라테크입니다. 이 유라테크는 이 현대차의 그 1차 협력업체인데요. 여기가 이제 엔진 속에 들어가는 부품인 점화 플러그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차가 자동차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이 회사 실적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점은 이 회사의 기술은 어디까지나 내연기관에 관련했다는 겁니다. 내연기관은 저 석양, 지고 있는 석양과 마찬가지로 점점 수가 줄어듭니다. 지금은 전기차하고 하다못해 하이브리드가 점점 수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라테크는 일찍부터 전기차 회사로의 전환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 내연기관 쪽에서 벌어들인 돈을 갖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 또 현대모비스의 1차 협력업체로서 또 이런 업체들과 협력을 하면서 이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이 유라테크가 전기차 부품 회사로 이전하는데 그러니까 주력 사업을 바꾸는데 도움을 받고 있죠. 이 말 뜻은 유라테크가 현대차와 기아의 오랫동안 파트너로 계속 갈 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를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중요하냐면 세종시 여기 일대 144억 122억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이 회사가 122억 내지는 144억 규모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유동화도 가능하죠. 즉, 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가 개발이 되면 이 유라테크는 부동산 자산 가치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실제로 이 자산 매각을 통해서 사업 구조조정 자금을 또 확보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이 전기차 부품업체로서의 이전을 보다 좀 스무스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자동차 업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업체로의 사업 전환을 얼마만큼 빠르고 또 정확하게 또 그 규모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라테크는 자동차 부품 회사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전기차 부품 업체로 가장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 10,000원, 그러니까 9,5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그러니까 손절매는 9,000원에서 9,500원보다 좀 낮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좀 높습니다. 2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부터 유라테크는 계속 부동산 가치가 오를 거예요. 지금 이미 올해 들어와서 꽤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부동산 재평가를 하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장부가에 들어가면 이 기업 가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감안해 보셔야 되고 지금 주가가 좀 하락하고 조정받을 때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이 세종시와 세종시 인근 지역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이런 업체들을 일종의 이 대선 공약에서 이쪽으로 대통령실과 국회를 이전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그런 타임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제 요번부터 시작해서 대선 공약주도 앞으로 쭉 함께 공부해 갈 텐데요. 그 첫 번째로 이 세종시 테마주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김태현 파트너님과 함께 이런 대선 정책주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함께하는 방법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김태현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하루 쉬어가고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요. 내일까지도 이 흐름 이어질지 같이 한번 내일장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